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이라마, 티베트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 진행자 추결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인지 발달을 위해 생각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스펜드 러브 상을 수상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인도 총리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17대 티베트 망명의회 4차 회의가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 벤파체링은 일본 국회의원에게 티베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티베트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티베트 문화 보존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는 네팔과 뉴델리 티베트 사무소 새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스위스 의회 티베트 지지 그룹이 티베트 단합에 대한 증언을 열렸습니다. 제네바 티베트 사무소 대표가 옹호 훈련과 주말 학교 종회에 참석했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9월 22일 목요일 청년 지도자 그룹과 대화에서 생각의 자유가 개인의 인지 발달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중국 공산당과 같은 전체주의 제재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언론, 사상, 표현, 결사의 자유 없이는 지식을 확장할 수 없으며 종교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otalitarian system, very bad. We each individual should have complete freedom thinking and raise a lot of questions. Why? I think in India, over 1,000 years, you see the question of why, that really helped development of Indian different spirituality and different culture. So in order to fully utilize human brain, we need complete freedom. 또한 전 세계의 현대 교육 시스템에서 70억 인류의 따뜻한 마음과 일체감을 심어 젊은 세대가 모든 인류의 상호 의존성과 노력의 필요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형제 자매로서 기후 위기를 비롯한 세계적 문제를 극복하여 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o now, population increasing and the climate condition also sometimes, you see, create a problem. So now, 7 billion human beings, we have to live together with strong sense of brotherhood, sisterhood. We are same human being.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이 교류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온 26명의 젊은 평화운동가들과 몇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는 달라이라마와 달라이라마의 소무소와 협력하여 지난 6년 동안 젊은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조직해왔고 이번이 7번째입니다. 지난 2번의 대화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4대 달라이라마는 사회, 정의, 외교, 관용 부문에서 앨리스와 클리포트 스펜터 상을 수상했습니다. 스펜드 러브상을 제종한 셰리 스펜드 러브는
점점 더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매우 대립적인 세계 속에서 진졸, 평화, 연민, 용서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메시지가 비폭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정의를 발전시키고 보다 의미 있는 삶에 지대한 공헌은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9월 18일 가상 행사에서 스펜들러브 상을 공식적으로 수여했습니다. 주최측은 9월 26일 사전 녹화된 프레젠테이션 상영과 함께 15번째 수상자인 달라이라마를 축하합니다. 달라이라마는 9월 17일 토요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72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축하 메시지에서 인도 정부와 국민들의 관대함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17대 티베트 망명의회의 4차 회의가 9월 16일 금요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겐보 순남 템필 의장은 배회 연설에서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연대 결의, 경식 결의, 입법 개정 등을 언급하여 글로벌 플랫폼에서 티베트 문제를 논의하는 데 티베트 공동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9월 19일부터 5일간의 브레인스토밍과 전략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대통령 벤파치링은 유엔 난민 고등법무관이 낸 신장 보고서와 같은 티베트 보고서를 내도록 독려하기 위한 일본 의회와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은 9월 21일 수요일 도쿄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전당 일본 의회 티베트 지지 그룹에 연설하며 일주일간의 공식 방해를 시작하여 티베트의 문화와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중국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 아래 티베트의 엄중한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방일 동안 특별히 대통령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시모무라 하쿠분 전 의회 티베트 지원단 회장과 일본 최고의 싱크탱크 회장인 사쿠라이 요시코가 티베트의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 종교문화부는 티베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티베트 정년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기 위해 3일간 티베트 예술가와 연구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대통령 벤파체링은 회의 전날 참석하여 기성세대가 망명초기에 티베트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겪어왔던 어려움을 강조하고 티베트 운동을 옹호하는 데 핵심 인물로서 청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19일 가샥에서 발표한 임명동지서에 따라 체리 로반둘구 아왕초둡과 네팔 티베트 사무소 새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9월 18일 일요일 티베트 중앙정부 정보 및 국제관계부 비서실장 갈마 죄행은 공식 증언으로 참석한 가운데 퇴임 대표인 출팀 교처와 신임 대표 간의 인계식에 3일 동안 거행했습니다. 또한 카트만두에 기반을 둔 티베트 비영리단체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9월 22일 목요일 가샤게에서 전 국회의원인 롭상 샤스리가 뉴델리 티베트 사무소 즉 뉴델리 달라이라마 사무국의 새 대표로 임명했다고 공지했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스위스 티베트 의회 그룹은 중국 통치하에 티베트 국민이 겪고 있는 초국가적 단합과 문화적 억압에 대한 증언을 드렸습니다. 제네바 티베트 사무소 대표 델리 주기와 노래나라 티베트의 속삭임 문화적 억압이라는 책의 저자 바니 로나 모렐이 증언했습니다. 티베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 모렐 작가는 중국 경찰과 군대의 억압한 감사를 받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의원들은 티베트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티베트 대의의 지속적인 지원과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스위스 티베트 의회 그룹의 공동회장인 니콜라스 볼들과 닉 가글, 회원들, 스위스 티베트 우호협회의 회장인 토마스 바칠리, 나왕 놀캉살 공통회장이 함께했습니다. 제네바 티베트 사무소 대표 델리 주기는 9월 19일 월요일 제네바에서 유엔과 유엔의 메커니즘에 옹호하는 방법을 알리는 훈련의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중국 티베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엔을 옹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3일간의 옹호 훈련은 정보 및 국제관계부의 티베트 옹호 부서에서 조직했습니다. 다람사라에 기반을 둔 티베트 비영리 단체의 선별된 그룹 대표, 유럽에 기반을 둔 위테크, 즉 자발적인 티베트 옹호 그룹 회원 및 기타 유럽 티베트 청소년을 포함하여 총 30명의 참가자가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델레추기 대표는 9월 18일 일요일 스위스 티베트 공동체 산하 티베트 주말학교 제5회 종회에 참석하여 티베트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홍보하는 데 기여한 지역 학교장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델레추키 대표와 사무소 회계사 덴진 최상은 9월 17일 토요일 스위스와 리히텐슈텐 티베트 공동체의 랜드코트 및 리히텐슈텐 지부가 주최한 티베트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